저는 편의점에서 사는 비닐봉투 한 장이 아까워서 한가득 물건을 품에 안고 갈 때가 종종 있는데요. 블랙이들도 비싼 걸 살 땐 통 크게 팍팍 쓰다가도 사소한 것에 목숨 걸 때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서 피부에 더 잘 와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소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약속 시간을 꼭 칼같이 지켜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사소한 것에 너무 목숨 걸다 인색해져서는 안 되겠죠? 특별한 감성이 있는 이곳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입니다. 오늘은 왜인지 눈이 일찍 떠졌어. 산책하고 싶어지네. 대충 잊고 잠깐 밖에 나가볼까. 나 미세먼지 쫙여 날씨 완전 꽝이야. 집이 역시 짱이야. 아침 메뉴 계란 후라이 시리얼과 빵이야. 난 다시 소파에 누워 watching Netflix. 뭐자 왜를 볼까. 예전에 밤만 되면 깨어나가 왜 party. 하지만 요즘 마에 전 나가질 않아 밖에. 밖은 위험해 이불 밖은 위험해. 유혹이 너무 많고 또 사람들은 좀 피곤해. 내 성격이 좀 괴롭네. 이러다 보니 외롭네. 이런 생각하다가 또 조금씩 의자에 몸을 dive. 어쨌든 고마워 내 얘기를 들어줘서. Even if it's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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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내 밤낮 필요해 아마. 근데 사실 등만 붙이면 난 잘 자. 스케줄 없는 날이면 하루 종일 잠이야. 낮엔 좀 자게 이때가 밤에 전화해. 비내보다 몰래 근데 오늘 빼먹지. 너게 보답게 왜냐면 it's an allergy. 아직 수술 보면 중에 나는 마이너스 7. 내 차는 지외근 하얀색. 예전에 밤만 되면 깨어나가 왜 party. 하지만 요즘 마에 전 나가질 않아 밖에. 밖은 위험해 이불 밖은 위험해. 유혹이 너무 많고 또 사람들은 좀 피곤해. 내 성격이 좀 괴롭네. 이러다 보니 외롭네. 이런 생각하다가 또 조금씩 의자에 몸을 dive in. 어쨌든 고마워 내 얘기를 들어줘서. Even if it's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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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에게 제발 제발 제발. 매일 밤 힐링의 시간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 그레이의 TMI 첫 곡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블랙이들 안녕하세요. 쫑블리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네, 최아연님께서 쫑블리 안녕하세요. 아연님 안녕하세요. 지연님도 쫑블리 인별 사진 너무 이쁘고 귀여워요. 하트 하트. 지연님 보셨군요. 인별에 또 영상으로도 또 사진으로도 오늘 쫑블리 조금 귀염뽀짝한 느낌으로 찍어봤습니다. 문사님께서 쫑블리 보고 싶었어요. 네, 수아님 저도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김은서님께서 오늘 중간고사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시험인데 쫑블리 힘들어주세요. 네, 제가 꼭 힘 낼 수 있게 힘을 내드릴 수 있게 화이팅 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서님 화이팅. 네, 연진님께서 쫑블리 오늘 형광 셔츠 입었네요. 잘 어울려요. 네, 감사합니다. 재숙님께서 내일 근로자의 날이라 꿀맛 휴일이네요. 립을 듣고 늦잠 자야겠어요. 네, 내일 근로자의 날이어서 정말 휴일이죠. 우리 휴일
즐겁게 내일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김선님께서 오늘 고3 첫 중간고사를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못 봐서 난생 처음으로 시험 보고 엉엉 울었네요. 자존심이 세서 남 앞에서 절대 안 울려고 하는데 친구랑 전화하다가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울었어요. 쫑블리 내일 시험은 잘 볼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네, 우리 서리님 왜 울었어요? 아이고, 너무 속상했구나.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우리 서리님.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힘들었던 시절은 잊어버리고 앞으로에 조금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은 블랙이들을 한번 또 출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을주와 태연, 하늘, 연지, 미나, 경진, 채화, 성미, 윤설, 서영, 정아, 가인, 효정, 희주, 나치코, 양숙, 하미왕, 은혜, 은서님 등등 정말 많은 블랙이들이 오셨네요. 너무 감사해요, 블랙이들. 항상 이렇게 또 새로운 블랙이들도 보이시는 것 같고 또 항상 오시는 우리 블랙이들도 있는데 이런 이름을 볼 때마다 저 쫑블리 진짜 힘이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부입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 혹은 반디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선물 드릴게요. 비타민하우스에서 종합 비타민, 창비출판사에서 책 선물, 카페 오가다에서 베스트티, 코스놀이에서 화이트닝 토너, 북프렌즈에서 컬러 무드 등 말글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 드리니까요. 우리 블랙이들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블랙이들을 대학로에서 열리는 뮤지컬 더 픽션에 초대할게요. 자세한 사항은 미블 홈페이지 공연 신청방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잠시 후에는 노래 가사 속에 담긴 심리를 파헤쳐보는 심토크, 너의 가사를 보여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허규영쌤과 함께 하는데요. 그럼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올게요. 정은지의 같이 걸어요. 오늘도 약속 하나 없지만 괜시리 나가 걷고 싶은 나 그냥 딱히 갈 곳 없지만 붕 떠버린 맘에 밖으로 나왔네요. 평소에 가만히 이불 속에서 누워 있겠지만 오늘따라 나 왠지 무슨 바람 불어서 뭐 이렇게 설레야 하는지 그대 나와 같이 걸어요 좀 늦어지더라도 이 밤 걷다 보면 어느새 이 거리에 우리만 무작정 나온 것도 좋지만 혼자 걷기엔 참 아까운 날이네요. 평소에 하루 종일 TV만 돌려보고 있었지만 오늘 같은 날 괜히 내 마음이 녹았어 뭐 이렇게 들뜨는 밤인지 그대 나와 같이 걸어요 좀 늦어지더라도 이 밤 걷다 보면 어느새 이 거리엔 우리만 혼자 걷다 보면 둘이 걷다 보면 같이 걷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런 마음을 오늘 지금 이대로 그대 나와 같이 걸어요 좀 늦어지더라도
정은지의 같이 걸어 듣고 왔습니다. 듀엣의 10cm님이 참여해 주셨네요. 우리가 하는 평범한 행동에도 알고 보면 특별한 심리가 숨겨져 있죠. 무심코 했던 말과 생각, 행동의 숨은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노랫말 속에 담긴 심리를 풀어보는 심토크, 너의 가사를 보여줘 시간이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입니다. 네, 쌤, 오늘도 화이팅해서, 네, 오늘 선생님 또 오랜만에, 2주 만에 또 얼굴 뵈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너무 네, 반갑습니다. 더 반가워요. 고나영님께서, 헛쌤, 안녕하세요. 하트하트. 네, 안녕하세요. 네, 4513님께서 5월 1일 저 오늘 22번째 생일이에요. 밉을 들으면서 축하받고 싶어요. 쫑블리 헛쌤 축하해주세요. 오, 네. 4월1사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아, 축하드립니다. 오, 네. 행복한 생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님께서, 헛쌤, 오늘은 어떤 노래를 가져오셨는지 궁금해요. 오늘도 쌤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듣고 힐링하러 왔어요. 아, 네. 정한님께서 오늘 심토크도 기대할게요. 네. 미나님도 내일 쉬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 있어요. 쌤도 혹시 내일 쉬시나요? 네, 고민하다가 네. 쉬기로 했어요. 잘하셨어요. 내일 또 근로자의 날이니까 네. 쉬셔야죠. 맞습니다. 네, 또 좀 전에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또 축복받을 일이 있잖아요. 아, 네. 아내분께서 둘째를 아직 낳진 네. 않았는데, 네. 네, 곧 나올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딸이라고 또 네, 딸, 네. 무사히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무사히 건강히 출산하길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심토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만나보나요? 네, 오늘 주제는 트라우마예요. 네, 지난번 2주 전이었죠? 네. 그때 방송할 때 이제 쫑블리가 세월호 오주기 얘기하시면서 그때 인트로를 들어가셨었거든요. 네. 그 얘기 들으면서 네, 예전에 전공의 때 트라우마 보던 기억도 떠오르고, 네, 또 최근에 강원도 쪽에서 큰 산불 나기도 그쵸, 했었잖아요. 산불 네. 어마어마했죠. 네, 그런 것도 이제 그 겪으신 분들한테 큰 트라우마가 되셨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트라우마로 잡아봤습니다. 네. 저도 트라우마란 단어를 종종 쓰는데요. 쌤, 정확히 트라우마는 뜻이 뭐가 있나요? 예, 트라우마는 그 큰 상처를 뜻하는 라틴어 트라우마에서 기원한 말입니다. 보통 저희가 트라우마를 얘기할 때는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외상을 주로 가리키면서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워낙에는 몸이나 마음 모두 외부에서 받은 상처면 다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이국종 교수님께서도 항상 이 트라우마 센터가 부족하다,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이국종 교수님께서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신체 외상을 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신적 상처는 이제 사이콜로지컬 트라우마라고 하고, 육체적 상처는 피지컬 트라우마라고 나눠서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외국에서도 사실 트라우마 하면 보통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 심리적 트라우마를 알아보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나요? 네, 트라우마가 어떻게 사람을 좀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좀 트라우마로 인해서 쉽게 힘들어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볼 건데요. 너무 심각한 이야기만 할 건 아니고, 네. 네,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볼 거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영님께서 쌤 너무 축하드려요. 그리고 오늘 주제 너무 좋네요. 너무 궁금이라 하십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 심토크의 주제가 트라우마인 만큼 블랙이들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그리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만약 혹시 너무 심각한 고민이라면 익명으로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45로 보내주시거나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도 보내주세요. 자, 그럼 어떤 노래를 들어보면서 트라우마에 관한 이야기 나누나요? 예, 이 트라우마에 관한 노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목 자체를 트라우마로 지은 곡도 뭐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 네, 이 어릴 때 트라우마가 나중까지 이 오래도록 영향을 주는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세븐틴의 트라우마를 골라봤습니다. 오, 네. 이 곡을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죠. 이 네. 어릴 때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그 괴롭히는 그 모습. 그쵸. 네, 그걸 잘 보여주더라고요. 네. 지민님께서, 저 트라우마라고 해서 바로 이 노래 떠올렸는데, 쌤, 저랑 통했네요. 그러네요. 네, 지민님이랑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자, 그럼 세븐틴의 트라우마를 짧게 들어본 후 이야기 계속 이어나갈게요. I'm in trauma, it's got me sad. Stuck in trauma, 노래나 부를래.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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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안 잊혀져 왜. This my trauma, yeah, my trauma, yeah. Trauma got me baby. 중일 때 나 잡해, basically ain't no friend. Boxed in, boxed in. 영어 가사였는데요. 어떤 가사였는지 쌤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I'm in trauma, it's got me singing. 네, Stuck in trauma 노래나 부를래.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트라우마에 갇혀 있고 그게 내가 노래를 부르게 만든다. 네. 라는 내용이고요. 안 잊혀져 왜. 네. 그리고 트라우마가 나를 나쁘게 만들어. 그리고 중2 때 난 좌퇴. 네. 이런 가사였죠. 노래 속 주인공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황 같은데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네. 그죠. 네. 계속 트라우마에 갇혀서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트라우마가 어떤 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아주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중학교 2학년 때 자퇴했다라는 부분이 요 파트의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아마 그 무렵 뭐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그때쯤의 트라우마였던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좀 계속되는 것 같은데 그 힘든 기억이 오래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힘든 기억을 주로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확히 트라우마는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불킥이라고 말하는 일에도 트라우마라고 쓸 수 있나요? 이불킥이요. 네, 이불킥 하잖아요, 한 번씩. 그렇죠. 네, 이불킥에도 트라우마란 말 쓸 수 있죠. 네. 네.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네, PTSD. 거기서 얘기하는 트라우마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사건이어야 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일,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일이면 다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쪽을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은 대문자 T, 네. 네, 그리고 소문자 T로 그 트라우마를 구분해요. 네, 생명의 위협을 줄 만한 트라우마라고 하면 뭐 전쟁, 고문, 자연재해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그쵸. 또 심한 차 사고, 화재 같은 이런 사건들도 포함이 되고요. 정말 큰 사고에서 얻는 마음의 상처는 대문자 T를 쓰고 또 이불킥 그런 트라우마는 소문자 T를 쓰는 거군요. 근데 이 트라우마는 나이와 관련 없이 겪는 건가요? 예, 그렇죠. 방금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네요. 네. 이 어린아이가 받는 그 트라우마는 정말 평생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치명적인 시기가 3살 전후거든요. 네, 기억을 못할지 몰라도 이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봤거나 아니면 무시당한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인 이런 학대를 당했던 기억은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봐도 생애 초기에 받은,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받은 그 트라우마가 있던 사람들은 커서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성격의 문제라든지 술 문제 같은 그런 정신과적 문제를 많이 겪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네, 저도 이게 보면 그런 것 같은데요. 어린아이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뇌가 다 성숙하지 않았을 때다 보니까 그렇죠. 네, 상처도 더 크게 남는 것 또 같아요. 아이니까. 네. 김연진님께서 저는 어렸을 때 살던 집에 금이 가서 무너지는 소리가 나서 가족 전체가 짐도 못 챙기고 밖으로 대피했던 기억이 있어서요. 지금도 큰 소리가 나면 깜짝깜짝 놀라곤 해요. 그럴 것 같아요. 연진이 너무 어렸을 때라 이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짐도 못 챙겨 대피했잖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약간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무서우셨으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놀라고 계시죠. 네. 손유정님께서는 저는 어릴 때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갑자기 크게 놀란 적이 있어서
고등학생 때까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못 탔어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계속 엘리베이터를 타는 연습을 해서 극복했어요. 다행이다. 효정님은 극복을 하셨군요. 네. 진짜 이런 일 많은데,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뵀을 때 조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잠기가 그렇게 예민해요. 그래서 조그만 미세한 소리에도 깨요. 근데 그건 평생의 저의 숙제인 것 같아요. 안고 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였을 때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나중에 커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정말 아이에게는 이렇게 예민하지 않게 몸도 잘 보살펴야 되고 또 아내분이 있다면 이렇게 잘 보살펴야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쫑디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네. 쫑디도. 네. 문지연님께서 트라우마 무섭죠.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것은 오래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트라우마가 이게 쉽게 보면 이불킥 정도는 되게 쉬운데 이게 정말 큰 사건이라고 하면 정말 평생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가져가는 게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심토크에서는 트라우마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럼 세븐틴의 트라우마를 짧게 더 들어볼게요. 겨우 뱉어내는 숨 들이키는 법은 잊은 듯내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기까지 가는지 어려워 이지라고 생각이 들어 나에게 주어지는 빛이 넓어지는 무드와 달리 마음속 내가 있는 곳은 한편 남지 I'm in trauma, I'm in 방금 들었던 가사가 겨우 뱉어내는 숨, 들이키는 법은 잊은 듯, 내 자신에게 너그러워, 지기까지가 난 제일 어려워, 빚이라고 생각이 들어, 나에게 주어지는 빛이, 넓어지는 무대와는 달리, 마음속 내가 있는 곳은 한평 남짓, 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골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이 노래 속 주인공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겪는 증상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사를 자세히 짚어가면서 살펴보려고 골라왔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소절인 겨우 뱉어내는 숨, 들이키는 법은 잊은 듯. 이 가사에선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네, 공황장애를 겪으시는 분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무리 해도 공기가 들어오는 것 같지 않다고 하시거든요. 제가 환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표현이 물속에서 숨을 쉬는 것 같다. 네, 그런 표현이었어요. 네, 그 답답한 느낌이 네, 그만큼 딱 오는 것 같아요. 네, 딱 오죠. 네, 그 물속에서 생각해 보면 숨을 뱉을 수는 있어도 들이마실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이 가사의 표현도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봤고요. 트라우마로 인해서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왔고, 때로는 숨을 들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공황장애처럼 잘은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손발이 저리고 떨린다든지 숨이 잘 안 쉬어진다든지. 네, 그런 다른 증상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럼 다음 소절인 내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기까지가 난 제일 어려워. 여기서는 어떤 걸 알 수 있죠? 네, 이 트라우마라는 게 한 사람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노래 가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잊혀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네, 그리고 친구가 없었다 이런 네. 부분도 나오는데 이 소외당했던 기억이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네, 이 노래의 주인공은 특히 혼자인 거, 외로움에 취약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관계가 아마도 이제 친구 관계에서의 따돌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 주인공만의 탓은 전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자존감은 크게 손상이 되고 스스로의 탓을 하게 되기가 쉽죠. 그래서 자신에게 너그러지기 어렵고 더욱 자신을 채찍질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요. 그렇죠. 네. 듣고 보니 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그 다음 소절인 빛이라고 생각이 들어 나에게 주어지는 빛이 넓어지는 무대와는 달리 마음속 내가 있는 것은 한평 남짓. 이 가사에선 노래 속 주인공의 마음이 안타깝네요. 네, 안타까우면서도 이 가사가 정말 좋더라고요. 빛과 빛, 넓은 무대와 한평 마음. 이렇게 비교한 그 펀치라인이 인상적이었고요. 네. 노력해서 넓은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또 빛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게 그냥 빚이다 라는 생각만 들고
마음의 여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4021님께서 노래 가사에 그런 깊은 뜻이 있군요. 쌤 설명을 들으니까 더 잘 이해가 되네요. 네. 8340님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곤충이나 벌레를 무서워했어요. 벌레나 곤충이 저에게 다가와 크게 놀란 적이 있는데요. 그 기억 때문인지 아직도 무서워요. 그럴 수 있죠. 어렸을 때 이렇게 곤충벌레가 무서우면 커서도 무섭더라고요. 또 익명을 요청한 짧은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항상 고함치듯 큰 소리로 말을 해서 중년인 지금도 큰 소리가 나면 심장이 뛰며 겁이 납니다. 지금도 부모님과 같이 살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얼마 전부터 심장 쪽 통증도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진짜 저도 읽으면서 느꼈는데 뭔가 공감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거 경험은 안 해봤지만, 그러니까 어렸을 때 큰 소리를 자꾸 부모님이 얘기했으면 이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정말 심장이 쿵쾅쿵쾅 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분께서는 과거의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게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드시겠구나 어, 싶습니다. 벌써 이제 통증까지 온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조금 트라우마가 괜찮아질까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네. 네, 심장에 통증이 올 정도로 증상이 있으시면 일단 오셔서 상담도 하시고 네,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익명 요청한 블랙이분 너무 힘드시면 한번 병원 한번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도 좀 잘 돼 있으니까요. 아니면 허경쌤, 허쌤 찾아가셔도 되고요. 네. 한번 진료를 받고 약물 치료를 좀 하셔서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네, 또 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런 트라우마가 잘 생기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트라우마가 잘 생긴다. 라는 건 아마 트라우마가 후유증을 잘 남긴다라는 걸 얘기하겠죠. 네. 트라우마가 어떤 트라우마인지에 따라서 좀 다를 거고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도 좀 다를 텐데요. 일단 심리적 외상이라 하더라도 육체적으로나 어떤 성적으로 네, 그런 외상을 같이 입었을 때 트라우마로 남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치면 스트레스가 평소에 많았던 사람, 그리고 술이나 커피 같은 약물 관련한 문제가 있었던 사람, 그리고 어렸을 때 다른 트라우마를 입었던 적이 또 있던 사람, 혹은 가족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 번 트라우마를 겪어도 오래도록 그 사람을 괴롭힐 가능성,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괴로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PTSD라 보니까 제가 이제 또 작년에 연기했던 제가 정신과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제가 뭐 PTSD로 인한 환각에 동반되는 맞아요. 그랜디데러스 스키즈로 수정 막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데 우리 블랙이들은 이런 트라우마가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심토크 너의 가사를 보여줘에서는 트라우마에 관한 이야기 나누는 중이죠. 노래 듣고 온 동안 블랙이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블랙이들은 어떤 트라우마를 겪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트라우마에 관해 어떤 내용이든 문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도 보내주세요. 네, 문자 보내실 때 익명을 요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노래 속에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트라우마에 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세븐틴의 트라우마. I'm in trauma, I'm in cell. Fucking trauma, 노래나 부를래.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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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아니 저저해. This my trauma, yeah, my trauma, yeah. Trauma got me, baby. 중일 난 자퇴, basically ain't no friend. Boxed in, 나 혼자의 세계. Stuck in my fantasy life, dreaming it to be real life. 생각 없이 간 기다려왔지만 알았어 now I realize. 이러다가 나 홀로 남을 거야 I don't know what to do 이거 말고. 막힌 귀 속 박힌 earphone 볼륨을 키워. I don't wanna be alone. 잊혀지기 싫어. So I'ma sing this song anybody 듣고 있어. 겨우 뱉어내는 숨 들이키는 법은 잊은 듯. 내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기까지 가는지 어려워. 이지라고 생각이 들어. 나에게 주어지는 빛이 넓어지는 무드와 달리 맘속 내가 있는 곳은 한평난지. I'm in trauma, I'm in cell.
Talking trauma 노래나 부를래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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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저해 This my trauma yeah my trauma yeah now it's got me sad Stuck in trauma 노래나 부를래 This my trauma yeah my trauma yeah 잊혀지는 것들은 익숙함 나의 미숙함 나의 의구심 속에서 피어나 머릿속 trauma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미꾸라지처럼 일부가 날 괴롭혀 애석해도 난 그냥 노래하기 아닌 것 같아버려 내 트라우마 정신이 비폐해지며 스스로 땅굴을 파더 깊어지네 Yeah 더 깊고 더 깊게 스스로도 찾지 못하게 이 트라우마의 끝이 어딘지 나조차 몰라 잡아줄 손이 필요해 겨우 뱉어내는 숨 들이키는 법은 잊은 듯내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기까지 가는지 어려워 빛이라고 생각이 들어 나에게 주어지는 빛이 넓어지는 무드와 달리 맘속 내가 있는 곳은 한평 남지 I'm in trauma it's got me sad Stuck in trauma 노래나 부를래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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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저해 This my trauma yeah my trauma yeah now it's got me sad Stuck in trauma 노래나 부를래 That's my trauma yeah my trauma yeah Yeah 소리 singing 노래 소리도 줄어들겠지 Sit on what to sing yeah 누구든 좋으니 여기서 꺼내줘 아니면 너라도 들어와 줘 Now it's got me sad Stuck in trauma 노래나 부를래 That's my trauma yeah my trauma yeah 오늘 심토크에서는 방금 들은 곡 세븐틴의 트라우마를 함께 들어보면서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 중이죠. 4513님께서 어릴 때 대형견이 달려들었던 기억 때문에 지금도 개가 지나가는 것만 해도 무서워요. 유유.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 또 대형견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도 이랬던 적 있어요. 네. 정말요? 네. 네. 강성민님께서 저는 벌에 쏘인 적이 있어 벌만 보면 무서워요. 집 주변 벌이나 벌집이 보이면 자꾸 도망가게 되네요. 극복을 하려고 해도 안 되네요. 유유. 진짜 어렸을 때 저도 근데 저는 그러면 안 됐었는데 벌을 잡고 싶어 벌을 이렇게 잡아서 터뜨린 거예요. 네. 그래서 쏘인 적은 있어요. 근데 벌을 죽여가지고 전 트라우마는 안 됐는데 이 마음은 알 것 같아요. 진짜 네. 따갑거든요. 벌이 트라우마 입었겠네요. 네, 6445님께서도 저도 어렸을 때 원통 미끄럼틀에 아주 잠깐 갇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폐사공포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끔 엘리베이터 탈 때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진짜 그랬겠어요. 무섭죠. 엘리베이터에 타도 이렇게 그런 폐쇄공포증이 생기면. 네, 맞습니다. 임정아님께서 전 저번에 비행기 탈 때 한번 가슴 철렁한 이후로 얼마 전 대만 갈 때 비행기 탈 때도 남기로 만나서 비행기 흔들리는데 너무 무섭고 심장 빨리 뛰고 트라우마 생긴 것 같아요. 유유. 전 정환님이 말이 너무 공감돼요. 왜냐면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2016년도에 정글의 법칙 갔을 때 갇혀 있었던 적이 있어요. 태풍이 와서. 근데 거기는 비행기를 한 3번 타야 돼요. 그래서 비행기 처음에 큰 거 2개 타고 경비행기를 또 섬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경비행기가 태풍 때문에 못 뜨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저는 콘서트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3일을 기다렸는데 안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좀 위험하더라도 경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래서 경비행기가 엄청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 그게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비행기 공포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콘서트나 뭐 일정 있을 때 이런 비행기 타면 잠을 못 자요. 무서워서 막 아니 이게 뭐 폭발하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떨어질까봐 이렇게 손을 쥐고 있어요. 그런 약간 트라우마가 지금 생각하니까 트라우마가 생겼네요. 네. 커서도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김가인님께서 저는 시험 트라우마가 있어서 시험 당일 오전에는 항상 속이 안 좋거나 배가 아프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노력해서
많이 괜찮아졌어요. 네, 잘하셨어요, 가연님. 꼭 트라우마 극복하세요. 네. 네, 길노은님께서 저는 초등학생 때 바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성인이 된 지금도 그 애랑 인상착의만 비슷한 사람만 봐도 무섭고 불안하고 마음이 편하지 못하네요. 노을님 진짜 그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괴롭힘이 진짜 힘들거든요. 네. 진료실에서도 이런 분들 종종 음, 계시는데 네. 너무 힘드시겠네요. 네. 네. 박정은님께서 전 큰 트라우마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거겠죠? 너무 좋은 거죠, 네. 정은님. 진짜 좋은 거예요. 네. 수연님도 모든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도 잘 버티고 지금까지 잘 이겨오고 계시네요. 다들 힘내세요. 네, 다들 힘내세요. 네. 강현희님께서 근데 쌤 목소리 너무 좋아요. 네, 쌤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트라우마가 날아갈 것 같네요. 네. 네, 작든 크든 다들 트라우마를 한 번씩 겪어봐서 그런지요. 오늘 블랙이들이 공감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요. 네. 그런데 이런 트라우마는 영화나 드라마 속의 내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듯한데요. 네,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지성 씨 나온 드라마 킬미 힐미. 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릴 적에 막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뭐 그런 학대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억을 뭐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무의식적으로 지하실, 불을 무서워하기도 하죠. 또 현빈 씨가 나왔던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는 그 과거의 화재 사고의 트라우마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극도로 무서워하는 그 밀폐공포, 폐소공포증 그런 증상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뭐 한창 이슈죠. 네, 어벤져스에도 네. 트라우마 가진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 인물들 중에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의 연기를 가장 잘한 배우는 누구인 것 같나요? 네, 뭐 이런 드라마들, 뭐 영화들에서 다들 잘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최근에 기억에 남는 건 그 김비서가 왜 그럴까? 네, 나왔던 그 부회장으로 박사준 씨가 연기했었잖아요. 네. 어렸을 때 이제 유괴 트라우마 때문에 그 케이블 타이만 봐도 네, 놀라고 막 무서워하는 네.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남네요. 박서준 씨 연기가 가장 좋았다. 네. 가장 기억에 남았다. 네. 라고 하십니다. 쌤이 진료실에서 실제로 봤던 트라우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 정말 너무너무 많죠. 네. 사실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을 정도의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세월호 참사 때, 네, 제가 그때 전공의 때였는데요. 반복적으로 TV에 이제 재현 보도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걸 보기만 했는데도 대리외상,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외상을 겪지 않더라도, 네, 그런 식으로 대리외상 때문에 그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이 집안일을 봐주던 가사도우미셨어요. 네. 그 원래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이에 이 죽을 뻔한 진짜 너무 큰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네. 근데 해외여행에서 다녀온 가족들이 괜찮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다 라면서 한 번 더 트라우마를 안겨줬거든요. 네. 예, 진짜 너무 끔찍했습니다. 진짜 끔찍했을 것 같아요. 네. 이 큰 사고 자체도 트라우마가 되겠지만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가 더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분하고 면담을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는지 여쭤봤을 때, 네, 그 사고가 아니라, 네. 네, 그 말이 제일 힘들었다 하시더라고요. 그쵸.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정말 큰 트라우마가 되죠. 네. 쌤 있잖아요. 보통 큰 트라우마보다는 아까 말했던 소문자 T로 쓸 수 있는 작은 트라우마 정도가 많을 것도 같은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그런 작은 T, 스몰 T 정도의 트라우마라면은, PTSD, 그러니까 외상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을 할 수는 없고요. 네. 이걸로 후유증이 크게 남았다면 적응장애라는 진단을 사용합니다. 보통은 뭐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 이런 환경의 변화들 있잖아요. 그런 스트레스도 사람에 따라서는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네, 이것 때문에 병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바로 적응장애라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적응장애에서도 뭐 불안, 우울, 뭐 불면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뭐 큰 트라우마, 작은 트라우마의 극복에 대해서는 노래를 조금 더 들어보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심토크에서는 세븐틴의 노래 트라우마를 들어보면서 트라우마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럼 노래를 조금 더 들어본 후 이야기를 이어나갈게요. 미꾸라
미꾸라지처럼 일부가 날 괴롭혀 애석해도 난 그냥 노래할게 아님 더 갇혀버려 내 트라우마에 정신이 비배해지면 스스로 땅굴을 파 더 깊어지네 Yeah, 더 깊고 더 깊게 스스로도 찾지 못하게 이 트라우마의 끝이 어딘지 나조차 몰라 잡아줄 손이 필요해 겨우 뱉어내는 이번엔 미꾸라지처럼 일부가 날 괴롭혀. 난 그냥 노래할게. 아님 더 갇혀버려. 내 트라우마에 스스로 땅굴을 파 더 깊어지네. 이 트라우마의 끝이 어딘지 나조차 몰라. 잡아줄 손이 필요해. 이런 가사였는데요. 이 가사를 골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가사 부분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네, 라는 생각에 골라봤어요. 네, 아까 트라우마가 잘 생긴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있죠. 네, 그런 사람을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다. 네, 라고 하는데요. 회복 탄력성이 그게 핵심인 거죠.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원래대로 돌아오려는 힘, 그걸 뜻하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어떤 다양한 역경과 시련, 실패를 오히려 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튀어오르는 그 마음의 힘, 마음의 근력을 의미합니다. 물체마다 다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도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이 되돌아오는 탄성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딱딱한 야구공 같은 탄성, 이런 탄성을 가진 사람은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어떤 사람은 탱탱볼 같은 그런 탄성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역경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네, 오히려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수능 같은 아주 중요한 시험을 만진 상황을 좀 생각해 볼게요. 네, 아주 중요한 시험이니까 힘든 게 당연하겠죠. 네. 네, 그동안 공부한 게 막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고, 네, 억울한 마음도 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회복 탄력성이 있는 학생, 그리고 없는 학생을 비교해 본다면, 있는 학생은 힘든 감정이 있다는 걸 일단 받아들여요. 네. 네. 그리고 마냥 막 놀고 싶기만 하고, 마냥 놓아버리고 싶은 그 마음을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정이 어느 정도 좀 가라앉고 나면, 내가 무슨 과목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내가 컨디션 관리를 못한 건 아닌지, 혹은 너무 긴장해서 시험을 못 봤는지, 이런 원인 분석을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또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회복 탄력성이 부족한 이 학생은 그냥 너무 힘들죠. 감정 조절도 안 되고 충동 조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수능 얼마 지나지 않으면 술을 마실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힘든 마음 달래려고 술을 마시는데 충동 조절이 안 되니까 그냥 술에 계속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이랑 노느라 막 밤이고 낮이고 시간을 다 씁니다. 네.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재수를 하긴 하는데, 네, 이미 안 좋게 들어버린 습관을 다시 바로잡기는 어렵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아보는 것도 안 될 거예요. 네. 이 회복 탄력성이 차이로 트라우마를 잘 극복할 수 있냐 없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제가 골라온 부분, 미꾸라지처럼 일부가 나 괴롭혀. 난 그냥 노래할래. 아님 더 갇혀버려 내 트라우마에. 이 부분에서 일단 과거의 트라우마가 나를 괴롭힌다. 이 사실은 애석하다고 표현을 하면서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더 갇혀버리지 않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노래하기에 집중을 하고 있죠. 노래 전체를 봤을 때는 분명히 이 트라우마가 힘든 내용이지만 중간중간 스스로를 다잡는 마음도 보이고요. 긍정적인 이 회복 탄력성의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네. 또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네, 이 트라우마의 끝이 어딘지 나조차 몰라. 잡아줄 손이 필요해. 이런 가사가 아까 있었는데요. 자신을 트라우마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줄 사람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사실 이 주인공한텐 스스로의 무대를 보면서 지지해주는 사람이 이미 있잖아요. 네. 가지고 있는 부분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장점, 자원들에 집중하는 게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이겠죠. 그리고 또 힘들 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기 더 수월하고요. 정말 수월할 것 같아요. 쌤, 그럼 이런 능력은 키울 수 있는 걸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점보다는 강점에 집중하는 거. 네,
크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회복 탄력성 향상을 위한 2가지 습관을 추천드리는데 네. 한 가지는 감사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운동이에요. 음. 마음의 긍정성 그리고 몸의 긍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죠. 감사하기는 예전에 쫑블리가 소개해 주시기도 했던 네. 감사일기 쓰는 거고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지각하지 않고 눈 뜰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 같은 걸 하루에 뭐 5가지 이상 써보는 거죠. 중복되는 내용을 써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또 운동. 운동도 뭐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골고루 일주일에 3번 이상 해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면 저는 그냥 하루에 한 번만 팔굽혀펴기 해보세요. 네. 그냥 잠깐 네. 1분이라도 산책하고 오기 그렇게 해보세요 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분비가 활발해지고요. 그래서 기분도 좋게 만들고 불안이나 스트레스도 낮출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간단한 운동이라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쇼님께서 자기에게는 별거 아닌 일이라도 누군가에겐 트라우마가 될 수 있네요. 맞아요. 본인한테는 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남들이 느꼈을 때는 그게 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로 힘드시다고 해서 나는 왜 이런 작은 일로 힘들어하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네. 사람마다 취약한 부분은 다 다른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정아님께서 트라우마는 크든 작든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극복하는 방법도 다양하겠지요. 블랙이들도 트라우마가 있다면 혼자만 끙끙대면서 극복하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진짜 트라우마가 크든 작든 어떻게 극복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정한님 말처럼 모든 블랙이들 정말 트라우마가 있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여기 헛쌤도 계시고 쫑블리도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자, 익명을 요청해서도 좋으니까요. 보내주세요. 저희가 꼭 100%는 아니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야기하다 보니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 심토크에선 트라우마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쌤은 어떠셨어요?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아까 그 엘리베이터 친구들이랑 같이 그 공포 극복하신 분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다라는 네. 걸 또 문자로 봐서 더 기뻤습니다. 네, 너무 뿌듯뿌듯했습니다. 네. 저는 트라우마란 단어를 지금까지 그냥 써왔던 것 같은데요. 오늘 노래를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 더 쉽게 이야기가 이제 이해도 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쌤, 오늘 끝으로 지금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블랙이들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예, 지금 많이 괴로우시겠지만 결국엔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 기억은 계속 가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감정은 더 무뎌지고 괜찮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하기, 감사하기,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있기 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꼭 해보세요. 김지훈님께서 오늘 심토크 들으면서 똑똑해진 기분이네요. 쌤 덕분에 오늘도 야밤에 힐링했어요. 그리고 아는님 무사히 순산하시길 저도 응원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순산하시길 저도 응원할게요. 네, 아쉽지만 이제 정말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저도 감사하고요. 저는 2주 뒤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따 봬요. 네. 네, 규영쌤 보내드리면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을로 가는 기차에 우산을 쓰고. 기억나 비가 오면 꿈만 같던 어느 날 해봐 언제나 날 바라보며 웃음 짓던 네 얼굴 창문 밖으로 비 내리는 날이면 그냥 비
4월 30일 블랙 감성 사전. 타인을 존중한다는 건 그 경계를 존중한다는 것이었다. 피터 헬렌의 소설 셀린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좋은 마음으로 내밀었던 도움이지만 상대방은 침범과 방해로 해석할 수 있어요. 모든 것에는 넘어지 못할 경계선들이 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지켜야 하는 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죠? 내일은 수요일 미불 초대석이 있는 날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장재인 씨와 함께 하는데요. 라이브도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끝곡으로 이든가 소피아의 어게인 들으며 마칠게요. 내일도 블랙 감성 채우러 오세요.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이었습니다. 블랙이들 사랑해요. You see straight through me, get under my skin. You shake me right to the core. All these walls I built, you're tearing them down. I've never felt this before. And everyone could be against us, I don't even care. They don't know just what we got. But I'll say this now, I'll never let you down. Even if the whole wide world was hoping that we'd fail. Even if we crash and burn here and now, it wouldn't matter, I'd fight for us. We've come too far to turn it back. I choose our love again, again. When your body's all tangled up in mine, you got me feeling so safe. We might have too many problems to count, but we're too perfect to break. And everyone could be against us, I don't even care.